네, 12주차 2강입니다. 2강에서는 두 번째 실내 환경 구성, 유아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외 환경 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반의 흥미 영역 구성 아래에 이제 유아반 모습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린 이제 동영상 보시고 유아반의 모습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반의 흥미 영역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놀이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할놀이 영역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는 영역 어느 영역일까요? 네, 맞습니다. 쌓기놀이 영역. 그래서 역할놀이 영역과 쌓기놀이 영역은 좀 더 연계가 된 놀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유아들의 경우 근접하게 배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역할놀이 영역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이제 거울 같은 경우 이제 설치를 조금 하고 역할이나 좀 직업을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 의상, 그다음에 소품을 기본 교재 교구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다양한 음식 모형, 그다음 가정에서 사용하던 실제 화장품, 뭐 통, 재활용품들, 신발, 모자, 인형, 옷 등 생활용품들을 제공을 하시는데 1년 내내 12달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매번 바꿔주신다든지 이제 새롭게 그 생활 제품이 추가되고 빠지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역할놀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유아반 역할놀이 영역의 예시입니다. 이것 또한 동영상을 같이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쌓기놀이 영역입니다. 쌓기놀이 영역 같은 경우는 특히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쌓기놀이에 아이들이 이제 대거 같이 이제 함께 소집단과 대집단 활동이 이어지면서 거의 이제 모든 교실에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호세인 경우. 자, 그래서 다른 영역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영역 간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 소수의 아이들이 이제 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쌓기놀이 영역과 언어 영역이 너무 밀접하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영역 간에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조용한 영역과는 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좀 멀리 배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특히 쌓기놀이 영역은 이제 소음 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카펫을 깔거나 이렇게 좀 소음 방지 매트를 까시는 게 좋죠. 자, 이와 스스로 블럭을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도록 교구장에 블럭 모형의 그림을 부착해서 이렇게 정리를 쉽게 도와줄 수 있다라든지 블럭은 한 종류당 좀 충분한 양을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쌓기놀이 영역에 정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조금 아이들한테 활동이 마무리되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좀 중간에 이제 뭐 종을 친다든지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블록이라든지, 그쵸? 네, 유니트 블록, 그 다음에 우레탄 블록, 속이 빈 블록이라든지, 마플 블록, 그 다음에 눈송이 블록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블록을 유아기 때는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연결용 경사류라든지 각종 모형차, 동물, 비행기, 사람 모형의 소품 등도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키놀이 영역에 해당되는 교구장 그림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과학 영역입니다. 자, 유아반의 경우에는 조용한 곳에 이제 수과학 영역을 배치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다양한 자연물이라든지 그쵸? 네, 다양한 과학 도구들, 사물을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하십니다. 자, 직접 관찰하고 조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물, 실물 자료를 배치를 해서 유아들의 관찰 활동을 돕고 뭐 돋보기라든지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자라든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런 실험 도구들을 함께 배치를 해서 이런 자연물, 식물들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시는 게 좋죠. 자, 과학 영역에 동식물을 선정할 때 유아의 흥미를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되 동시에 혹시나 간염 등의 그쵸 아니면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뭐 이러한 위험이 없는지를 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 영역에는 화분, 동식물을 기르기 위한 자료, 씨앗, 곡식, 돌, 솔방울과 같은 탐색 자료를 비치를 하시고 거울 확대경, 자석 프리즘 이제 관찰 자료, 그다음에 저울컵, 온도계, 체중계 등 측정 도구 등 자료를 마련하시는 게 훨씬 더 과학 영역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자, 아래 그림 참고하시고요. 동영상의 실제 유아반 환경 세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영역입니다.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요,
좀 조용한 영역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좀 밝은 곳, 그쵸? 조용한 곳을 선택해서 유아가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매트나 쿠션을 또 같이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언어 영역에서는요, 다양한 그림책, 융판 동화, 자석 동화. 자, 그림책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동화를 제공하시는 게 중요하고, 손가락 인형, 그다음 손인형, 막대 인형, 그다음에 그림 자료들, 그다음에 들을 수 있는 CD, 다양한 필기 도구, 찢어지기 도구들, 그다음에 크기와 재질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그 종이류.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잡지라든지 카탈로그 등 각종 환경 인쇄물을 제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고요. 그다음에 미술 영역입니다. 미술 영역 같은 경우는 유아가 모든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교구장을 세팅을 하시고 자료 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특히 이제 눈높이라든지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 미술 재료, 도구들을 볼 수 있게끔 해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꺼내고 정리할 수 있는 교구장을 세팅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색, 두께, 재질, 모양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종이류. 늘 같은 종이만 놓지 마시고요. 예, 1년 내내 좀 다양한 종류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아이들의 이런 미술 영역에서 좀 더 풍부한 표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가위, 이젤, 물감, 크레파스, 그다음 비닐, 앞치마, 이렇게 묻지 않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창의적인 만들기를 격려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재활용품들, 테이프 등의 재료들을 항시 구비를 해서 세팅을 하십니다. 자, 아래 사진과 같고요. 그다음에 음률 영역입니다. 음률 영역 같은 경우는 조용한 영역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좀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하시고 다양한 종류의 뭐 타악기, 리듬 악기 뭐 이런 다양한 악기를 제공을 하되 공간을 좀 유동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악기, 리듬 악기, 건반 악기, 국악기 등 좀 다양한 장르를 네, 넘나들 수 있는 악기들을 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주제별로 세팅을 하셔서 배치를 하시고 여러 장르의 노래, CD, 그다음 이어폰, 그다음 리듬 악기, 그러니까 저기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리본 막대라든지 스카프 등을 또 같이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래 사진과 같고요. 그다음 컴퓨터 영역입니다.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이 영역이 많이 비치되고 있고 좀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로봇들도 많이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5세 반부터 컴퓨터 영역을 좀 많이 권장하고 있고 요거 마찬가지로 조용한 언어 영역 바로 옆에라든지 이제 수, 강 영역 사이에 배치를 합니다. 영역 간의 연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컴퓨터 영역을 따로 배치하지 않고 영역 사이에 같이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두 명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유아 10명당 이제 10대 1 정도의 비율을 적용해서 컴퓨터를 배치를 하시는 게 좋고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컴퓨터실이 따로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탭북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컴퓨터 자판, 컴퓨터용 뭐 책상, 의자, 스피커, 마우스, 컴퓨터 사용 순서판 등을 배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AI 도구들이라든지 로봇, 뭐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 매체들이 최근에는 많이 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영역의 이제 예시고요. 자, 만옷의 실내 흥미 그 영역 백지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것 또한 동영상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환경 구성에서 실내 이제 놀이터입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영유아가 좀 더 그 실내에서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실외를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날씨 탓으로 미세먼지가 너무 많거나 이렇게 나가지 못할 때 실내에서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 실내 공간 놀이터입니다. 자, 고정시설로 복합 놀이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이동 놀이 기구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실외 환경 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내 환경 구성 같은 경우도 실외 놀이터에서는요, 그쵸? 영유아의 이런 대근육 발달과 그다음 기초 운동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외 놀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없을 경우 인근의 놀이터라든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같은 경우 아파트 놀이터를 같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지역사회 놀이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숲체험, 숲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이제 그 가까이 되어 있는 네, 이런 놀이터라든지 숲, 그쵸? 그다음에 이런 그 체험 학습장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자,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 공간이 다 같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늘 공간과 양지 바른 공간도 네, 두 개 다 필요하고요. 그다음 단단한 지면, 부드러운 지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흙, 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언덕이 있거나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구성이 된 실외 놀이터가 상당히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네, 실외 놀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빈 공간 같은 경우는 교사의 의도나 유아 요구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 놀이 시설, 그다음 놀이 도구, 기구 같은 경우는 단단해야 돼요. 견고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워야 해요. 그래서 한라풀 한다든지 좀 더 아름답게 최근에는 많이 꾸미고 있고요. 친미성을 고려를 하고 특히나 이제 안정, 별표, 안전한 그 시설, 기구가 마련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영유아 연령이라든지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모래 놀이터, 물놀이 영역 같은 경우가 실외 환경 세팅에서 중요한 영역이 되겠고요. 자,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영유아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 아래 세팅하시면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실내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들이 있나요? 그쵸? 자,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 영역이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신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운동 영역. 그다음 역할놀이 영역. 실외에도 역할놀이 영역이 이제 놀이터에 다양한 이제 교재 교구들을 둬서 뭐 엄마 아빠 놀이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감각놀이 영역. 그래서 만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적인 놀이 영역. 앉아서 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래, 놀이 영역이 대부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미니, 뭐, 수영장이라든지, 그때 간이 수영장을 활용해서 물 영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운동 영역, 그다음 바로 옆에 역할놀이, 일단 정적인 놀이, 아래에 모래놀이 영역, 목구놀이 영역,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동식물 기르기 영역을 추가해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목공이라든지. 자, 실외 놀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강하신다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